네, 책 77쪽 공공선택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은 기본적으로 뭐 행정학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라는 걸 아주 기본적 틀을 아주 머릿속에서 제대로 숙지를 해놓으면 언제 이 이론을 부닥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뭐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연구자들이 이런 접근 방법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그냥 일을 처리한다면 이런 공공선택 이론적인 관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런 식의 방법들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공선택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선택 이론은 시장에서의 퍼블릭 초이스 시어리입니다.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 행태를 공공 부분에 접목을 시도하는 접근 방법이다. 한번 볼까요? 자, 공공 선택 이런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 이론이죠. 자, 공공 영역이에요. 제가 언어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언어로. 자, 공공이라는 영역에 선택, 여기 선택이 뭐죠? 초이스잖아요. 경제학의 소비자 선택 이론을 도입하자. 공공이란 영역에 경제학의 소비자 선택 이론을 도입하면 어떨까? 이게 공공 선택 이론입니다. 자, 아시겠죠? 공공이란 영역에 소비자 선택 이론. 어떤 거라고요? 이런 거죠. 예컨대 지금 A 지역이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목해서 B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접하고 있는데요. 뭐 이 인접한 이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사실 공공선택의 영역에 예를 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적용이 현실에 적용되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는 A 지역 주민들이고요. 여기는 B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그죠? 경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요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를 또는 원하는 것을 사실 쓰레기 봉투를 원하는 거. 이 B 지역은 노란 색깔이고요. A 지역은 파란 색깔이에요. 이렇게 사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은 쓰레기 봉투. 그죠? 그리고 비용 대 효과가 나은 걸 선택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이게 소비자 선택 이론이라는 거죠. 자,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거는 이 공공 영역인데 이런 영역에서도 소비자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계 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소비자 선택이에요. 뒤에 또 나오지만 우리가 또 소비자 선택은 뭐 있을까요? KTX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KTX가 있고 민자는 SRT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SRT를 민자로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KTX였다면 KTX가 만약에 수소까지 왔다면은 우리는 똑같은 걸 이용하는 거 마찬가지 서비스가. 하지만 SRT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 선택이에요. 이런 걸 공공 부분에 적용했을 때 두 개 다 공공 부분인데 SRT, KTX를 했을 때 더 효율성이 높고 민주성도 높다. 이렇게 증명하는 이런 행정 이론들, 높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행정 이론들이 바로 이 공공 선택 이론입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아까 내가 이론이란 건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면은 사람을 봤을 때 머리를 중심으로, 뼈를 중심으로, 피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공 선택 이론은 이 공공의 영역을 이런 소비자 선택의 영역으로 이 공공의 영역의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공선택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의의에 있는데요. 이거는 공공선택 이론은 공급자는 누굽니까? 결국은 공급자는 정부죠. 정부고 소비자는
시민입니다. 여기서 그죠? 이런 걸 가정해서 경제학과 정치학 이런 행정학을 접목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선택이론 하신 분들은 대체로 경제학에 그죠? 바탕을 두고 있고 또 우리가 경제학을 배울 때 뭐죠? 미시경제학에 뭐가 있습니까? 소비자 선택이론 이론에 아주 기초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정치적 요소도 굉장히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효율성만 고려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정치적 영역도 고려한다. 그래서 이 민주성도 같이 고려합니다. 예. 이런 특징이 있고 학자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트롬이나 부캐넌, 털록 뭐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실 거고요. 내용 공공선택이론 내용 봅시다. 자, 이 공공선택 이론의 전반적인 여기 내용이라는 이 파트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경제학을 잘 아는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하는데 경제학은 뭐의 학문입니까, 여러분? 경제학은 모형의 학문이에요. 이 얘기 또 이 비디오를 찍어서 경제학 교수들한테 이 경제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견해입니다. 모형의 학문. 여러분 수요 곡선이 있게 디맨드 곡선과 서프라이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모형의 학문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죠?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기본 전제라는 걸 깔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이 모형, 이 소비자 선택 이론을 이게 결국은 소비자 우하향하는 디맨드 곡선을 나타내는 게 사실 소비자 선택이죠. 자, 이 이론을 행정학에 접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학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가정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첫 번째 적은 기본 가정이에요. 경제학의 이론을 행정학이 갖고 왔기 때문에 경제학의 모형을 행정학에 넣으려면 그 모형을 모형화를 시킨 얘기를 우리끼리 해야 됩니다.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 약속이 뭐냐? 첫 번째, 인간은 어떻다고요? 인간은 죄송합니다. 뭐예요? 이익 극대화를 한대요. 경제적 인간이란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런 얘기를 부인할 수 없다. 이 바탕하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공 서비스를 우리가 만드는 이런 공공 서비스의 공급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 합리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제도적 장치를 잘 만들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KT에서 놔두면 아니고 SRT도 띄우고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가정의 전제가 있습니다. 뭐 두 번째가 별종이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특징, 공공서비스의 특징. 첫 번째 뭐죠? 이 공공서비스 추구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으면 효율성도 추구하고 민주성도 추구한다는 거죠. 가치가. 두 번째, 이게 자, 방법론상 개체주의. 이게 개체주의가 개인주의예요. 를 추구합니다. 방법론상 개인주의는 방법론상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인데요. 방법론상 개체주의는 뭐냐면은 자, 개인에게 시작합니다. 개인을 분석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게 소비자 선택이 아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창출한 것도 사실은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개인들은 가격이 상승을 하면 수요를 줄이더라는 거죠. 줄이더라는 거를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법론상 개체주의,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인간 하나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거. 방법론상 개인주의를 취한다. 세 번째, 연역적 접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연역적 접근의 방법은 뭐 반대로 귀납적 접근이죠. 귀납은 사례로부터 나온 건데 왜 이 연역적 접근을 하냐면요. 이 공공선택에는 기본적 전제를 깔아요. 기본적 전제를 연역적 이론이 그렇잖아요. 대전제 속에서 결론을 대전제가 뭡니까? 인간은 어떻고 이기적인 존재라고요. 인간은 이 대전제로부터 일이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연역적 접근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이 대안으로서 이 다양한 의사 결정 구조를 통한 공공 부분에 시장 경제화를 강조합니다. 너무 당연하겠지. 공공 부분에 이런 시장 경제화를 강조한다. 이게 바로 KTX와 SRT와 같은 접근 방법이에요. 사실은 공공선택 이론적 접근 방법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다조직적 방법도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 요 지역에 서비스 공급을 다조직이란 게 뭐냐면 여기에 서비스 공급을 항상 A 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야, B 자치단체 니네도 여기 서비스 공급해도 돼. 그러면 어떻게 서로 경쟁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권한의 분산이에요. 집중하지 않고 분산하면서 니네끼리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또한 관할권의 중첩도 강조합니다. 관할권의 중첩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A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관할권 중첩 B도 같이 공급을 하도록 해서 서로 간에 경쟁을 시키는 거. 이게 관할권의 중첩이죠. 이런 방법들을 주로 사용한다. 이게. 자, 그런 의미에서 공공 선택 이론을 평가를 해볼까요? 평가. 공공선택 이론은 공공부문이라는 비시장적 영역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미시 경제학적 분석을 행정에 접목시켰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행정을 체계적인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어떤 제도적 일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한계가 뭘까요? 첫째 뭐죠? 우리 인간을 뭐 이익 추구로 봤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오히려 우리는 공공봉사 동기로 위에서 설명 안 했는데요. 이 인간은 이익을 봤기 때문에 관료도 어떻게 봐요? 여기서는 관료도 자신의 이익 추구로 봐요. 그래야지 이 이론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어요? 공공선택은 관료도 자신의 이익 추구로 봅니다. 우리 공공봉사 동기에서 관료가 이익 추구를 하지 않은 관료들도 많다는 봉사하는 관료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한 게 아니냐.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 이런 공공선택 이론이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적용하기가.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다 도입할 수 있다면은 제가 사례를 드는데도 많은 사례를 못 두잖아요. 자꾸 SRT 사례 들고.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다. 세 번째, 만약에 실제로 공공선택 이론을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공공의 영역에 소비자 선택 이론을 도입했다면 혹시 공공의 영역에 뭐 시장 실패가 되면 어떡해. 그죠? 지나치게 공공의 영역에 사적 선택 영역을 도입했다가 시장 실패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겠냐.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공공선택 이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